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 선박 피격 사건도 있고 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이상 오르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그 애플의 그 칩을 삼성전자가 TSMC에서 삼성전자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의 그죠? 파운드리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덕분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전체에서 한 20%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80% 정도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하이닉스 삼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삼성 주식들이 대체로 많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나라 개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이런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전 SK 하이닉스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좋죠. 근데 이제 삼전 예,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얼마나 과연 남았을까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 그 결국 우량주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량주일수록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 자체 그리고 갈 만한 이제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서 가지고 가시는 거 방법을 하셔야 되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뛰어오르지만 결국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순환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라는 법도 없고 물론 상승장인 건 맞죠. 그리고 굉장히 불장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하락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종목만 잘 고르시고 시점만 잘 고르신다라고 하면 실망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삼성 가지셨다면 그거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 삼전 못 가지고 있다고 SK하이닉스 내 계좌에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좋은 종목들도 잘 골라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반도체 올랐죠. AMD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AMD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엔비디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HBM 계속 사용하면서 그 성능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MD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쵸 엔비디아 거 못 쓰시는 데이터 센터들 못 쓰는 데이터 센터들은 AMD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AMD 컴퓨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AMD에서 잘 돌아가는 그 모델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모델들이 지금 AMD를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대 성능비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AMD가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애플 공급망의 개편이 기대가 된다. 애플 공급망 개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에서 쓰게 될 칩을 어디서 만든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좀 나눠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초유의 상승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14%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죠. 근데 시장 분위기도 워낙 좋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이미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20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수익들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2028년 수익 예산을 일본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먹고 500조 정도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는 200조 정도, 이렇게 첫 분기에 50조가 넘었으니까 전체 분기를 다 합쳐서 200조를 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2027년, 2028년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 부분들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몇백조 되는 수익이라는 건 지금까지 삼성전자건 어느 회사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2029년 이후에 어떤 회사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랐고요. 나머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유리기판도 오랜만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발열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선하고 전력 설비, 바로 아래쪽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800V, 엔비디아에 추진하고 있는 800V 진류 전력 체계 이야기를 설명을 한 40분에 걸쳐서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그 부분들 보시게 되면 좀 참조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컴팩트한 버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만 살짝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자, 유리기판도 역시 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기판도 있고 광통신 기술도 있습니다. 분명히 AI 데이터 센터의 발열과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는 지금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통신을 통한 어떻게 보면 광반도체죠. 광반도체를 통한 해결책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문제도 광반도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 설비 부분에 있어서 전력 공급 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은 사실상 아직까지 기술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유리기판을 전반적으로 채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 전에 AI 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기술을 보고 간다. 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뉴스로 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유리기판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KC나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일부 반도체 쪽에 채용이 되면서 계속 가겠죠. 계속 뭐 연구 개발만 하고 투자만 하지는 않을 거고, 계속해서 실용화 단계를 계속 거치게 될 겁니다만, 실제로 이게 대량으로 쓰이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 올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상당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 수준에서 한번 주목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전력 설비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만 해도 올 한해 예상이 한 400조 정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7천조 정도로 5년 동안에 투자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포함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전선 전력 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주 효과들이 상당할 거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력 설비 3대장 기업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하고 효성중공 세 회사의 수주 잔량이 한 3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이제 그 회사들이, 그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선전력설비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로닉, 일렉트릭 뭐 이렇게 세 종목 어제 뽑아드렸어요 제가 사실상.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갈 거고 대한전선, 강원전선 그리고 나머지 KBI 메탈 같은 예, 종목들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어제 일찍을 드렸고 오늘 또 갔네요. 그리고 양잠하고 양자 컴퓨팅 쪽도 오늘은 약간 저기를 받았는데 정부 쪽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쪽에서 어떤 투자를 좀 할 것 같아요. 그쪽에 정책 드라이브를 좀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쪽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긴 하지만 결국 양자 암호하고 양자 컴퓨팅 쪽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양자 컴퓨팅을 좀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대형 모델을 만들었다. AI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한때 뭐 양자 암호가 또 한번 탄력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 양자 암호 수준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어떤 독특한 요소들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시큐리티 업계도 얘기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 또 양자 컴퓨팅은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리고 구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요. 언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실용화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는 솔직히 지금 빅테크들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우리나라는 뭐 하기는 해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뭐 지난번에 엔트로픽의 미토스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암호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뭐 양자 컴퓨팅 이전에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만으로도 기존의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양자 암호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써서 암호를 무력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기존의 모델들 가지고도 그 암호를 무력화하는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해킹 수단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보안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 내성 암호라든가 좀 보안 체계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에서 과거에 정부에서 만들었던 과도한 규제와 업계 카르텔과의 결합을 통해서 솔직히 보안업계가 기술 개발 안 하고도 먹고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존의 PC에다가 강제로 어떤 시스템을 깔게 해서 그거를 금융기업에 납품하고 그리고 서로 짬짬이를 해서 서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것도 이미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업계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보안업체들은 물리적 보안 회사들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비전 같은 회사들 있죠. 물리적인 보안이요. 뭔지 아시죠? 회사 그냥 도난 방지 같은 거예요. 화재 방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세계적이라고 해서 뭐 암호나 이런 것들이 보안 업체들이 우리는 주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되게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잘난 척 아니 보안 업체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를 타고 뭐 분위기 타고 이렇게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이 있고 수주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합의가 되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이야기들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덕분에 우리나라의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별로 관련성 없어요. 실은 크게 관련성 없습니다. 미국에서 뭐 자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이요?
그렇게 되면 달러 표시 코인들이 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제가 그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만들기는 만들 거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냐? 그거는 되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그 입장은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있는 위쪽에 세 개는 반도체와 전력 설비는 분명히 갑니다. 이거는 실적이 만들어낼 거예요. 실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유리기판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양자암호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양자암호에 대해서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죠. 다 예전에 무슨 카메라 만들던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이 우리 양자암호 함내 이러고서 이름 바꿔달고 양자암호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과연 옛날에 바이오를 보는 것 같죠. 그런 회사들이 과연 개발할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자암호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저 테마성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익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리기판도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보이는 시간 안에 실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면 그렇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들 해봐야 거래대금도 자체도 되게 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SKC 같은 회사는 워낙 회사가 크니까 거래 금액도 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 장세에 실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 전력 설비 쪽도 그렇고, 제가 빅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ESS 쪽도 앞으로는 전망이 좋을 겁니다. 그래 더불어서 2차 전지 종목도 좀 보셔야 되고, 근데 ESS 쪽은 2차 전지 중에서 3원계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3원계는 아시죠? 저희 우리나라가 주로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주도를 가지고 있는 3원계 기술은 좀 비싸고 밀도가 높은 대신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LFP라고 하는 인산철 기술, 리튬 인산철 쪽이 ESS의 주요 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전고체도 좀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전고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전고체 예를 들면 포스코 관련 포스코에서 전고체 관련된 어떤 양극재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ESS 쪽은 계속해서 비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해서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50% 이상을 될 수 있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열심히 가서 에어컨 틀고 이럴 일도 없었고, 그리고 사용량 자체도 적었을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태양광이 50%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는, 태양광은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한마디로 태양이 많이 쬐면 전력량이 늘었다가, 생산 전력량이 늘었다가 또 태양이 안 쬐면 밤에는 한마디로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충해줄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완충으로 등장한다라기보다는 태양광하고 정반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력 생산 설비가 바로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밤이나 낮이냐 거의 비슷한 수준에, 물론 40% 정도까지는 증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좀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낭비하는 전력이 되어버리는 거라서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이 그 두 기둥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ESS로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양수 발전하고 비슷하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간극을 메우는 형태가 될 거고, LNG나 석탄 발전소는 이제 조금 후반부로 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전력 구조가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전력
자체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원자력 자체를 뭐 이렇게 줄여야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ESS를 가지고 보완을 하는 형태로 아마 전력 그 공급 구조가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게 되면 자 AI 그 다음에 그 로보틱스하고 피지컬 AI 쪽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전선 전력 설비 보셔야 되고 ESS 보시고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주변부에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AI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AI를 위한 어떤 그 사회 간접 자원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거다. AI 시대는 결국 오기는 올 겁니다. 투자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오기는 올 거예요. 그렇지만 속도의 문제는 있고 그리고 AI가 오려면요 결국은 전력 설비, 발전,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짧게 여러 가지 순환되는 테마들이 나타나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유리기판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양자 컴퓨팅도 사실 아직까지 증명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열리기는 열리겠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우리나라의 그 테마로 들어있는 관련 종목들의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건 좀 의문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테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그냥 반도체 장세였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시장 동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심층 테마나 아니면 주간 테마에다가 이거 보셨다라고 하면 제 재생 목록에 있어요. 주간 테마 같은 것들을 좀 쭉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흐름들을 잡아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오늘 5월 6일의 주요 테마는 반도체가 움직여서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다. 코스피. 그렇지만 코스피는 결국은 오늘 움직인 거의 대부분들은 다 반도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었다. 200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코스닥은 대부분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많은 종목들, 많은 숫자가 떨어지고 돈 버는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장세가 오늘의 장세였고 오늘의 테마들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